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긴급 뉴스가 있어서 간단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공장들 쉬고 있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그냥 냅두지 말고 해외 자동차 회사가 여기에 위탁 생산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미 FTA 맺어놨죠, 한 EU FTA 맺어놨죠. 여러 나라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인력이 얼마나 기술력 좋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동차 생산 지역으로 완전히 적격이다. 고객님들 혹시 어디 알아보시는 거 있으면 우리나라로 모시겠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는데 취재 결과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던 거 정말로 현실화가 됐습니다. 와, 충격! 스웨덴, 중국 합작 브랜드인 폴스타가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생산을 개시하게 됐습니다. 와, 수입차가 국내에 공장을 운영하는 거 이거 처음이죠. 그것도 르노코리아의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게 됐습니다. 와,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 항상 물량이 부족해서 이거 가동을 했다가 중단했다가 이러기도 하고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하면서 이 물량 부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이 없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또 폴스타도 기존에는 중국에서 생산하던 거 이거 미국, 유럽에 수출할 때 세금도 왕창 내야 되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서 딱지 붙어서 가는 것도 조금 애매했는데 이제는 그 폴스타, 그 잘나가는 메이드 인 코리아다 해서 판매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하청 공장이 되다니 말이 되냐, 택가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버럭하실 수도 있는데 이 FTA에서 수혜받으려면 이게 모든 차를 다 택가리만 해서는 수혜받을 수가 없겠죠. 차량의 45% 부품을 해당 국가에서 생산했어야 되거든요. 부품들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야? 이럴 리가 없고요. 르노코리아하고 함께하던 부품 회사들이 이 폴스타 관련 업무까지 쭉 맡아서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윈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중국 자동차 회사들 이걸 보겠죠. 보면서 잠깐 메이드 인 코리아로 차가 나오는데 겁나 잘 나와, 와 이게 수출도 겁나 잘 돼, 이런 걸 보고서 깜짝 놀라겠죠. 당연히 한국 생산하는 중국 차 더 많아질 겁니다. 아니, 한국 생산하는 미국 차도 생길 수도 있어요. 한국 생산하는 유럽 차 당연히 생길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요, 2025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완전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폴스타4를 생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요게 요렇게 생긴 차죠. 이 폴스타4를 시작으로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 여튼 폴스타 이렇게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장착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창출 당연히 늘어날 거고 관계사들의 먹거리도 훨씬 더 확보된다, 이런 점이 핵심이 될 것 같네요. 우선 배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배터리 당연히 국산 배터리를 써야 됩니다. 앞서서 폴스타가 폴스타5를 만들면서 여기에 SK 온의 배터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LG, SK, 삼성 이런 배터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 넣게 되겠죠. 물론 같은 차가 중국에서도 중국 내수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중국에서 생산할 때는 중국에 있는 CATL 배터리를 쓴다고 해요. 지역별로 배터리 공급사를 다르게 한다는 건데 해외 수출 버전은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3사 중에 한 회사의 배터리를 쓸 것이다, 그리고 NCM 배터리를 쓸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폴스타2 시승기를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주주님들이 막 몰려오셨어. 악플을 막 쏟아내면서 중국차 좋다고 하다니 말이 되냐, 이러신 분들 많았거든요. 폴스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세요. 이게 중국차라고 생각해서 중국 배터리 쓰는 중국차라서 우리 배터리 주식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폴스타는 LG 배터리 들어갑니다. 좌표를 잘못 찍으신 것 같아요. 뭐 포격 중지, 아군이다 아군,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여튼 그 폴스타가 이제는 배터리만 국산 배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생산까지도 국내에서 하는 국산차가 되니까요, 이젠 응원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폴스타에 대한 호감도가 확 올라가시죠? 네, 지금까지 폴스타는 전량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루차오 슈퍼팩토리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볼보 XC40, 링크앤코 01 SUV 이런 차들도 여기서 생산하고 있죠. 근데 폴스타가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대로 달려오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내년 초부터는 청두에서도 생산한다고 하고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생산한다고 해요. 2025년부터 부산 생산을 해서 3개국 5개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 국내 공장,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면 국내는 미국 수출할 때 관세가 없으니까
조금 더 저렴해지는 건 있을 텐데, 근데 생산비로 따지면 국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공장보다 더 비싸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장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정도의 인건비인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현대차 생산직의 인건비는 평균이 1억 정도 된다고 하죠. 르노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서 생산직 연봉이 6천만 원 넘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엄청나진 않네요. 여튼 지금 인건비 상당히 비싼데 그럼에도 FTA로 인한 관세 혜택 보는 거 요거 하나,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딱지 하나, 그리고 우수한 품질을 내는 거, 폴스타 입장에선 이게 정말 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폴스타4를 잠깐만 더 살펴보죠.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전장이 4839mm, 그러니까 산타페가 4830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타페하고 크기가 비슷한 차예요. 상하이 모터쇼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직접 가서 보여드린 적도 있죠. 전면은 이렇게 생기고 측면,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독특한 건 후면이죠. 후면에 뒷유리가 없어. 뒷유리 없고 카메라만 가지고서 후방을 보여주겠다, 이런 콘셉트의 자동차인데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뒷유리가 없는 차는 없었거든요. 과연 우리나라 나왔을 때 법규 문제가 정말 없을까? 이런 걱정도 되네요. 루프도 좀 특이합니다. 파노라믹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일렉트로크로믹이라고 하는 글래스 루프가 들어가요. 버튼을 누르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15.4인치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멀티미디어 보기 아주 좋은 환경이겠죠.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들 보면 디스플레이 너무 길게 뽑잖아요. 그러면 영상 볼 때는 뭐 좌우가 다 잘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게 이게 답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동차 회사가 사실 굉장히 하기 힘든 게 UI라든지 UX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거 요거 어떻게 할 거냐, IT 관련은 어떻게 할 거냐, 구글과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라는 걸 여기다가 장착해 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디지털 콕핏, 이건 퀄컴의 스냅드래곤 콕핏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콕핏을 사용하고 있어요. 계기판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퀄컴과 구글이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티맵과도 함께 협업하게 되겠죠. 자율주행 기능 상당히 발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레이더 센서 1개, 12개의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 기본 탑재되고요.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운전자 카메라 있고요. 14.7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탑재된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단다는 거, 이걸 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테슬라를 그냥 벤치마크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리의 SEA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102kWh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쓰는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이런 차들이 77kWh 배터리를 쓰거든요. 그거보다 30-40% 정도 더 많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출력은 싱글 모터 버전이 272마력,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듀얼 모터는 544마력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8초, 엄청나죠. 폴스타 중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WLTP 기준으로 한번 충전하면 500에서 6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V2L 기능, 차에서 전기 빼는 기능이죠. 이런 것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아마도 절반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가격이 관건일 텐데 가격은 유럽에선 6만 유로, 우리 돈으로는 8,400만 원 정도에서 판매되는데 유럽에서는 이게 중국에서 오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10% 일단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럽이 중국산 자동차 가 계속 유입되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 차가 이렇게 저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냐 해서 보복성 관세를 추가로 매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복성 관세를 맞게 되면 도대체 얼마가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한국에서 생산하면 일단 이 10% 빠지잖아. 10% 빼면 대충 얼마입니까? 한 7,500만 원대? 일단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살 땐 유럽으로 수출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한 500만 원만 더 빼죠. 한 7천만 원 안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보조금 받으면 5천만 원대 구입. 희망회로 진짜 대단하다. 폴스타가 우리나라 생산하는 거 알겠는데 왜 하필 르노에서 생산하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르노 코리아는 앞서서 지리 자동차로부터 수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르노의 지분 34%를 지리가 매입했어요. 이 얘기는 뭐다? 지리가 르노 코리아의 34% 소유주다라는 거죠. 2대 주주입니다. 지리는 그럼 어떤 브랜드냐? 지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쓰면 길자죠. 아주 길하다 할 때 길. 그래서 길리라고 읽어요. 길한 이치, 이런 거죠.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우선 볼보, 로터스, 프로톤, 지커, 스마트, 테라푸지아, 런던 EV 컴퍼니,
이렇게 있고요. 지오메트리, 링크앤코, 프로톤, 지커 뭐 이런 브랜드들을 갖고 있어요. 진짜 엄청난 브랜드들이죠. 근데 작년에 이 회사가 르노에 투자할 때 도대체 르노 코리아에 왜 투자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대부분은 그냥 한번 해본 거 아닐까?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길리가 르노에 투자할 때 당연히 이거는 르노 코리아가 길리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결과물은 이거죠. 중국 길리의 자동차, 볼보 플랫폼의 자동차 요걸 라이센스 생산하는 거, 내수에도 팔지만 수출도 하는 거, 요거 생산하는 거였는데 실루엣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생긴 SUV를 생산할 것이다. 요게 첫 번째였고요. 길리 브랜드 많은데 왜 이거만 해? 다른 것도 해야지 라면서 저는 링크앤코 같은 거를 국내 생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이렇게 폴스타부터 생산하게 되네요. 사실 좀 그랬잖아요. 폴스타 우리나라 나왔을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판매하지? 그리고 몇 대 팔지 않으면서도 이거 옵션 책정 너무 잘하고 그리고 한국 시장에 너무 딱 맞는 그런 IT 기기들 이렇게 장착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결국엔 이런 계산이 있었네요. 자, 지리는 도대체 몇 년 전에 지금 이것까지 내다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르노 코리아는 사실 위탁 생산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닛산 계열의 자동차 로그라고 하는 자동차를 생산했던 적이 있어요. 카를로스 곤이 부산 공장에다가 이 로그를 넘겨주면서 일본 사람들이 입이 막 삐죽 나오기도 했었죠. 아니 우리 물량을 왜 너네가 가져가? 굉장히 카를로스 곤하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닛산 로그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50만 대 넘게 생산했어요. 매년 10만 대씩 생산하던 그런 자동차. 근데 이거 생산하면서 국내는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닛산 코리아와 르노 코리아가 서로 티격태격하니까. 닛산 코리아 이제 철수했으니까 이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일본 정부가 예전에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사장 칼로스 곤을 잡아가둔 사건 이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칼로스 곤을 잡아가두면서 닛산과 르노가 한 집안이지만 철천지 원수가 돼버리면서 닛산이 야 이거 왜 한국에다 갖다 준 거야? 이러면서 다시 취소를 해서 바로 물량을 빼갔습니다. 우리나라 더 이상 닛산 물량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르노 코리아 부산 공장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자, 그러면서 르노 코리아 생산 물량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이제 내년에 6월에 신차 하이브리드를 내놓기로 하면서 그걸 다들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하이브리드 SUV가 그냥 SUV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볼보의 플랫폼 CMA 플랫폼을 사용하는 자동차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GD의 계열사 플랫폼인 거죠. 이 볼보를 만드는 기술력으로 SUV를 만든다니까 다들 기대가 컸고요. 르노 코리아가 나오는 차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차 한 대가 아니었던 거죠. 이 CMA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CMA, SEA 이런 플랫폼을 여기서 계속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르노 코리아 공장에서 SEA 플랫폼으로 폴스타를 만들게 되면 지리의 수많은 자동차들 다 볼보 플랫폼, SEA 플랫폼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많은 자동차들을 다 원하는 경우엔 언제든 이렇게 만들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그럼 어떤 차를 팔면 제일 좋을까? 지금 수입차에 없고 국산차가 잘 되고 있는 장르가 뭐가 있을까? 은근히 있습니다. 일단 카니발. 카니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나갈 땐 1등, 2등 하던 자동차잖아요. 이런 자동차 볼보에서도 곧 나옵니다. 이건 유럽에다 팔 차가 아니잖아요. 이거 어디다 팔 거야? EM90이라고 하는 차인데 이 차는 지금 외관이 이렇게 생기고 실내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직 정식 공개는 안 됐습니다. 이 차 국내에 나오면 굉장히 잘 팔릴 것 같고요. 지리 자동차의 중형 SUV도 꽤 있는데 이것도 국내에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볼보 S90 지금은 중국에서 생산해서 국내에 들여오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불만들도 많은데 국내에서 생산하면 되겠네.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 보면 내년에 르노 코리아는 아주 살펴났죠. 오로라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 폴스타 4 나오게 될 거고 EM90 나오게 된다면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폴스타 4 한 종만 만들진 않겠지. 뭐라도 더 만들 것 같아요. 뭐라도 더 만들면서 이 르노 코리아의 라인업들을 싹 갈아엎을 것 같습니다. 폴스타 4가 우리나라 국산차가 되면 우리한테는 뭐가 좋나? 이거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는 당연히 차종이 다양해지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현대기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죠. 지금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이 정도 전기차 내놓고서 야 우린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더 내놓고 싶어도 전기차 안 사는데 이상하다 전기차 왜 안 사지? 이러고 있어요. 아니 왜 안 사는지 나는 알 것 같은데 너무 알 것 같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차
SUV잖아요. 지금 잘 팔리는 차들 보면 대부분 SUV인데, 아니면 G80처럼 세단으로 정말 멋있거나 비싸고 고급스럽고 멋있는 세단이거나, 아니면 정말 실용적인 SUV거나, 아니면 MPV거나 이런 식의 자동차들 우리는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안 타는 자동차가 뭐냐면 해치백 같은 자동차. 해치백은 잘 안 사잖아. 근데 지금 아이오닉5, 아이오닉6, EV6 보면 이게 사실상 해치백이지. 이게 국내에서 가장 안 팔리는 장르거든요. 이런 걸 내놨다. 그러고서 안 팔린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글쎄요. 우리가 원하는 차를 만들었어야죠. SUV, MPV 이런 것들을 내놓으셨어야지. 그런데 반면에 지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들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적절한 브랜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볼보에 대한 이미지 너무 좋잖아요. 로터스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합니다. 한국에 팔릴 수 있는 자동차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게 지리예요. 지리가 우리나라에 자동차 팔기 시작하면 뭐 지린다고? 네, 중요한 건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도 그렇잖아요. 해외 진출할 때 유럽 대륙에도 공장 당연히 있고, 미국, 멕시코 같은 뭐 미 대륙에도 당연히 있고, 뭐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뭐 당연히 공장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로 자동차를 팔겠다. 이런 회사들 당연히 늘어나겠죠. 미국의 IRA로 중국 차를 막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로 미국 배터리를 한국에 만들어서 여기서 수출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IRA 벽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국가의 벽은 이제는 더 이상 없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전 세계가 한국 공장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르노 공장 지금 여유 있었죠. 르노 공장이 굉장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쌍용도 여유 있어요. 그리고 옛날 GM 공장, GM 군산 공장은 아예 철수했죠. 그거 MS 오토텍이 사서 지금 뭐 패러데이 퓨처에 위탁 생산을 하겠다 하다가 안 되면서 그거 중단됐고, 거기도 여유가 충분히 있고, GM이 지금 공장 하나가 또 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어쩌면 여유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죠. 이렇게 대한민국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메카가 되는 겁니까? 에이, 근데 쉬운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국내 유치해야 된다고 해서 한참을 어르고 달래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멕시코로 간다 이랬잖아요. 이거 한국은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도 전부 수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공장의 이점을 잘 살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건비 좀 비싸지만 우리가 제일 잘 만들잖아요. 대한민국 자동차 코리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르나? 코리아 손기술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코리아로 다들 오세요. 이런 분위기 잘 이용해서 BMW도 국내 생산하고 벤츠도 국내 생산하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BMW 벤츠 얼마나 많이 팔아. 이거 국내에서 생산해야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입차 더 저렴한 가격에 탈 수 있고, 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세계에 멋진 자동차들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위상도 더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자동차 업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